힘내세요. 빨리 하고 빨리 가자 우리. 알겠지? 내가 빨리 하고 빨리 보내줄. 자, 할게요. 방정식이랑 2차 함수 재미나? 괜찮아요? 네. 126쪽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했어요. 그쵸? 그래서 2차 방정식, 근이랑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했었고, 또 뭐 했어? 판별식 했었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그래서 그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썼다? 판별식을 썼다. 근의 공식에서 나온 거였다. 그런 것들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요, 오늘은요, 방정식이랑 는 0이죠, 얘들아. 맞아? 얘가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얘가 뭘 의미하는지 이 구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볼 건데, 자, 보세요. 좌변 있잖아요. 얘를 어떤 특정 y값 함수라고 보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럼 얘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잖아요. 그러니까 얘 함수 값이라고 두는 거고, 자, 좌변을 함수값 y로 뒀죠. 우변도 똑같이 같은 조건으로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우변 0도 y는 0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도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함수값, 우변도 함수값, 똑같은 동등한 조건을 가지게끔 해서 얘네들이 똑같을 때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얘들아, 좌변 보세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야. 얘를 좌표평면에다가 그리면 2차 함수 포물선이 되겠죠. 맞아? 그럼 얘가 그리는 애는 포물선, 즉 2차 함수 고요. 얘는 얘들아, y는 0이거든. 얘는 직선 형태를 나타내요. 얘는 1차, 얘는 상수함수인 거죠. 왜냐면 y가 항상 일정하게 0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다는 거니까. 괜찮을까? 자, 식이 의미하는 바를 그림이 의미하는 바와 아예 일치시킬 거야. 괜찮을까요? 그럼 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내가 그리면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래로 볼록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시다. 괜찮을까요? x축, y축 말고 얘를 x축, y축을 일단 안 그리고 좌표평면에다 그리면 개형이 이렇게 생긴다고는 생각을 하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얘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 건 우리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왔잖아. 괜찮아? 그 다음에 y는 0은 얘들아 이렇게 가로직선으로 생겼어요? 세로직선으로 생겼어요? 가로직선으로 생겼죠. 그럼 y는 0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y는 0이 그려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y는 0이 그려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y는 0이 그려질 수도 있어. 맞아? 그럼 보세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내가 그린 요 노란 색깔 포물선이야. 맞아? 그 다음에 y는 0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 이때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y는 0이란 얘가 똑같을 때, 똑같으려면 똑같다는 거는 그림에서 왔을 때 만난다는 거랑 똑같다고 했었죠. 괜찮을까? 값이 똑같아. 식에서 값이 똑같아. 그럼 그림으로 왔을 때는 똑같은 그 값은 교점이랑 일맥이 상통한다. 이렇게 볼 거라고. 그럼 요 방정식의 해 x값은요. x값은 자 만날 때의 x값이랑 똑같은 거야. 왜? 방정식에서 x값이었잖아. 그치? 그럼 그림에서 왔을 때도 이 방정식의 근 x값은 교점의 x좌표와 똑같다. 요거 했었던 거 기억나요? 괜찮을까요? 요거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건데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지금 10초만 줄래? 잠시만 미안. 와, 펜 자랑하는 거야? 내가 지우개를 분명히 아까 여기다 갖다 놨는데 왜 없는 건지 모르겠네.
자, 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지울게요. 자, 근데 생각해보면 얘들아, y는 0이라는 애 있죠? y는 0. y는 0은 우리가 얘가 x축이면 곧 x축이랑 똑같죠? 맞아요. 왜냐면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함수값을 뭘로 가져요? y값으로 갖는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포물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와 y는 0, 그러니까 우변이 0일 때는 누구랑 누구의 위치를 비교하게 되는 거냐면 포물선이랑 x축과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는 거야. 근데 x축이 먼저가 아니라 얘들아, 그냥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하필 x축이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직선이 유동적으로 변해도 이 개념이 헷갈리지를 않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난 뭐 하는 거야? 포물선이랑 직선 간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할 거야. 포물선을 직선과 같게 뒀을 때 그 값들을 같게 만드는 x값은, 방정식에서의 x값은 그림에서 봤을 때 만나는 점, 교점의 x값이랑 똑같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식에서 같다는 얘기는 그림에서 만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보세요. 얘 x축이야. 자, x축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y는 0이라는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괜찮을까? 자,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직선과 포물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과의 위치 관계는 총 3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일단은 두 점에서 만나는 것부터 합시다.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내가 fx를 이렇게 그렸어. 좌변을 fx라고 둘게요. 좌변을 fx라고 둘게요. fx를 그렸고 x축과의 위치 관계를 그렸더니 x축이랑 fx가 이렇게 만난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이 상황은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라는 포물선이 가지는 함수 값과 x축은 뭐라고? y는 0이라고? 그럼 0이라는 값이 똑같아질 때 지금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어? 2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근데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우리가 방정식을 얘를 만족하는 x값은 교점의 x값이랑 똑같다고 했단 말이야. 교점이 2개라는 거는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해가 몇 개라는 거야? 2개라는 거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러면 얘는 지금 y는 0이라는 직선이랑 포물선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어? 1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어. 교점이 하나라는 거는 함수 fx와 y는 0이 똑같아지는 x값이 몇 개라는 거야? 1개라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붕 뜨면 교점 있어? 없어? 교점 없죠. 그럼 얘네들을 똑같이 만드는 x값이 있다? 없다? 없다. 즉 방정식에 해가 있다? 없다? 없다. 까지야.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해에 대해서 배웠어.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해에 대해서 배웠고 해를 구하는 방법은 2가지.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해 공식으로 풀거나. 그쵸? 그리고 그 해가 실근인지 허근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었죠. 실근인지 허근인지, 그리고 실근 2개 중에서는 서로 다른 두실근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어서 2차 방정식의 해는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이제 좌표 평면에는 우리가 실수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괜찮을까? 실수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좌표 평면 내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만나는 이 교점들 있죠. 교점들. 이 교점들은 실수인 점으로 이루어진 좌표인 거거든.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났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랑 똑같은 거고, 한 점에서 만났다고 하는 건 하나의 실근 중복해서 여기서 하나 갖는다는 의미랑 똑같아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얘네들이 교점이 없다는 거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즉 허근인 거죠. 괜찮아? 그럼 우리가 방금 여기서 교점이 2개가 나왔다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교점이 하나라는 거는 방정식에 해가 중복해서 하나 갖는다. 실근 하나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교점이 없으면 걔는 허근을 갖는 거야. 근데 이 실근 갖고 중근 갖고 허근 가질 때 뭐까지 연결했었어? 판별식까지 연결을 했었죠.
괜찮아? 그러면 교점 두 개다. 그러면 방정식 실근 두 개다. 아, 판별식 0보다 크구나. 이렇게까지 다 연결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됐어요.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 합시다. 우리 이거 방학 때 진짜 디테일하게 했었거든요.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교재에 똑같이 나와있죠, 얘들아. 표 첫 번째. 맞아요? 또 볼게요. A가 0보다 클 때. 자. 나 여기다가 선생님 따로 정리한 다음에 얘들아 교재 채워 넣을게요. 다 보려고. 자. 요거에 대해서 볼 거예요. 됐나요? 자, 첫 번째 포물선이랑 뭐라고?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볼 거야.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직선이 y는 0일 때 이 y는 0은 뭐랑 똑같기 때문에 x축이랑 똑같기 때문에 나는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근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생님 방금 설명을 했던 거야. 근데 얘는 이 0을 그냥 특수하게 x축이어서 이 0은 x축이기 전에 직선 y는 0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했었어. 그럼 이 직선 y는 0이 다른 직선으로 바뀌어도 기울기가 있는 다른 직선으로 바꿔도 우리는 방정식을 세우고 근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거에 대해서 볼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가 얘들아 개형이 크게 몇 가지야? 두 가지죠.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거나. 직선도 마찬가지죠. 직선이 개형이 채민아 총 몇 개예요? 두 개란 말이에요. 위로 향하거나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이 감소하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거나. 괜찮아? 그럼 얘네들을 동시에 그릴 때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총 4가지겠죠? 맞아요? 그걸 지금 다 따져볼 거예요. 첫 번째, 이차함수에서 a가 0보다 크고요. 직선의 기울기가 m이 0보다 클 때, 이 경우에 대해서 볼게요. 그러면 포물선은 선생님이 fx 노란색으로 그리고요. 직선은 분홍색으로 그릴 거예요. 자, 아래로 볼록하단 말이야. 맞아? 아래로 볼록해. 그럼 이차함수가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겨. 맞아? 그 다음에 직선은요? 직선은 지금 m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향하거든? 맞아?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개형 또 총 3가지죠.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이 그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한번 그려줄 수 있고 이렇게 한번 그려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봐봐. 누구와 누구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보는 거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y값과 포물선이 가지는 y값과 직선이 가지는 mx 더하기 n을 똑같이 두고 비교를 하는 거야. 얘네들을 똑같이 두고 비교를 하는 거야. 괜찮을까? 자, 그러면 교점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생겼다는 건 포물선이랑 직선이 가지는 교점이 두 개라는 거죠. 그럼 방정식의 해가 몇 개다? 두 개다. 이렇게 가면 돼요. 맞아요. 교점이 두 개야. 그러면 누구의 방정식의 해가 두 개인 거야, 얘들아? 얘 지금 여기다가 세운 요 방정식 있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mx 더하기 n을 똑같이 뒀을 때 이 방정식의 해가 두 개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교점 두 개다. 그럼 방정식의 자, 실근 두 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맞아요. 그럼 방정식의 실근 두 개라는 거는 그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떻다는 거야?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방정식을 다루는 거야?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다루셔야 돼요. 방정식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좌변으로 전개해서 정리해서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교점이 몇 개일 때 볼 수 있어요? 교점이 이번엔 1개야. 괜찮을까요? 그럼 방정식의 실근 몇 개다? 1개인 거야. 즉 중근 갖는 거죠. 맞아? 그럼 어떤 방정식? 마찬가지로 얘랑 얘를 똑같이 뒀을 때 얘랑 얘를 똑같이 뒀더니 실근이 하나라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얘들아 노란색 포물선이랑 직선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죠. 그럼 교점이 몇 개야?
교점 빵개란 말이야. 얘들아, 교점 0개야. 그럼 방정식의 실근 몇 개야? 0개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방정식 실근 없는 거니까 그 방정식은 어쨌든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은 존재할 거거든? 근데 근은 존재하는데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허근을 가져서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누구의 판별식을 다루는 거냐면 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mx 더하기 n을 똑같이 뒀을 때 이 방정식을 정리해서 판별식을 쓰셔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됐어요. 자, 그게 지금 여기다가 볼 건데요. 보세요, 얘들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이라고 적혀 있고요. a가 0보다 클 때, m이 0보다 클 때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2차 포물선 아래로 볼록하고 2차 포물선 아래로 볼록하고 1차 직선 위로 올라갈 때 이 두 개형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를 판단을 하자는 거야. 괜찮을까? 그럼 보세요. 판별식이 0보다 크대. 누구의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예요, 얘들아? 여기다 하이라이트 치세요. 요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해서 다루는 거야. 맞아요. 하이라이트를 치시고 여기다가 위에다 돼지꼬리 땡땡 ax제곱 플러스 b-mx 플러스 c-n은 0이다 하면 얘들아 2차항 플러스 1차항 플러스 상수죠.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쓰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왜냐면 이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알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얘를 세워서 정리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따지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라는 거야? 실근 2개라는 거야. 맞아요. 보세요. 여기다가 쓰세요. 실근 2개라는 거야. 자, 실근 2개라는 건 밑에다 연결하세요. 교점 2개라는 거야. 교점 2개라는 거는 연결하셔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그 다음에 얘들아, 판별식이 0이래. 즉,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야.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래. 그럼 실근 몇 개? 좋아요. 실근 1개. 실근 1개면 교점 몇 개라는 거야? 그렇게 가야 돼요. 교점 1개야. 그럼 연결하다. 한 점에서 만남. 얘들아, 우리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접한다. 교점 1개, 그러니까 실근 1개인 건 뭐라고 해? 중근이다. 2차 방정식 실근 하나다, 중근을 가진다. 그래서 하나일 땐 얘들아, 각각 그림에서도 그렇고 식에서도 그렇고 이름이 2개씩이에요. 실근 하나 갖는다. 2차 방정식인데 실근을 하나 갖는데. 그럼 중근인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났는데 접하는 거야. 포물선이랑 직선이랑 한 점에서 만나면 접하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대, 얘들아.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대. 그러면 실근이 있다, 없다? 실근 없는 거야, 얘들아. 허근보다는 여기서 얘들아, 실근의 유무가 교점의 유무와 똑같기 때문에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실근이 있으면 몇 개인지를 따질 거예요. 실근이 없다는 건 교점이 있다, 없다? 교점 없다. 교점 빵개. 즉, 얘는 어떻다? 안 만난다. 얘를 이렇게 말로 얘들아 이론도 중요하긴 한데 그림을 진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를 지금 1학년 때부터 계속 그려버릇해야 2학년 때 가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알겠죠? 자, 보세요.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개형이랑 위로 향하는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개형이 어떻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 지금 첫 번째 케이스였죠. 선생님이 여기서 그렸던.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랑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개형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얘들아. 선생님, 이쪽에서는 교점 못 가져요? 못 갔죠?
왜냐면 얘는 오른쪽 위로 향해야 되고 얘는 오른쪽 아래로 볼록한 2차 포물선인데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 오른쪽에서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접하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이 형태가 접하는 형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얘들아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랑 아래로 볼록한 2차 포물선이 안 만나면 개형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됐나요? 요거를 보시고 얘들아 나머지 세 경우를 지금 그냥 다 볼 거거든요. 봅시다. 이거를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그려보고 안 그려보고의 차이가 커요. 자, A가 0보다 크대 이번엔 얘들아.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개형인 거야 아직까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직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대. 맞아요. 그럼 이 경우에서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개형은 유지. 이 개형은 유지야. 맞아? 근데 1차 직선의 개형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거죠. 왜? 기울기가 0보다 작으니까. 기울기가 음수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얘들아 개형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됐나요? 그럼 이때 교점 몇 개인 거야? 교점 2개인 거야. 맞아?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도 여전히 나는 어떤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다라는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이 방정식을 정리한 얘의 판별식에 대해서 다루셔야 돼요. 됐나요? 자, 교점이 2개라는 거는 실근 몇 개? 똑같은 거지만 계속 쓸 거야 얘들아. 실근 2개라는 거야. 맞아? 그럼 판별식 어떻다? 0보다 크다. 맞아요. 그 다음에 아래로 향하는데 얘가 접한대.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럼 직선이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얘들아. 요 한 점에서 접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여기서 교점 몇 개? 교점 1개. 좋아요. 얘 그러면 실근 몇 개? 실근 1개. 그럼 누구의 판별식 얘들아? 이 직선의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야. 판별식이 어떻다? 0이다. 자, 다음 마지막.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데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랑 안 만난대? 그럼 이렇게 생긴 거야 얘들아. 그럼 교점 있다 없다? 교점 없다. 그 다음에 실근 몇 개다? 실근 없다. 그러면 저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어지면 돼요. 됐죠? 나머지 케이스들은 그림만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요. 얘들아 일단 듣고 필기할 시간 줄 테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셔야 돼요. 이번에는 얘들아 포물선이 아래로 볼록한 케이스는 지금 다 봤지? 맞아? 맞아? 그럼 이번에는 포물선의 최고 차이계수 0보다 작을 때 위로 볼록한 개요. 그 다음에 직선이 이번에는 차례대로 m이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이렇게 볼게요. 됐어요? 그럼 요땐 얘들아 포물선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죠? 위로 볼록하게. 그러면서 직선은 오른쪽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자, 이러면서 두 점에서 만나면 얘들아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요 개형밖에 안 나와요. 알겠죠? 직선이 오른쪽 위로 향하고 포물선이 위로 볼록할 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요 개형밖에 안 나온다고. 그럼 이때 판별식 어떻다? 0보다 크다 작다? 0보다 크다. 얘들아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실근이 2개라는 거지. 그럼 교점이 2개인지 1개인지 빵개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교점 2개잖아 지금.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려면 개형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됐어요? 그럼 판별식 어떻다? 0이다. 그 다음 안 만나려면 이렇게 위에서 그려지는 거야. 됐어요? 그럼 판별식 어떻다? 이땐 0보다 작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세요. 어떻게 그려지는 건지. 그 다음 마지막 케이스. A가 0보다 작으면서 이번에는 직선도 기울기가 0보다 작대. 됐나요? 그러면 포물선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죠. 이 상태에서 직선은 얘들아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향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이게 안 그려보면 얘들아 막 되게 이상하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그려져 얘들아? 이때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나요? 그럼 이때 판별식 어때요 얘들아? 0보다 커요. 왜? 교점이 2개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향하면서 포물선이랑 한 점에서 만나려면 요 개형인 거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 점에서 접하는 거니까 이때 판별식 0보다 0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면 판별식 0보다 작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판별식은 누구? 어떤 판별식이라고 얘들아? 이 2차 함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그 다음에 직선 mx 더하기 n을 똑같이 뒀을 때 이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해서 다루는 거야. 괜찮죠? 왜? 나는 포물선이랑 직선을 비교를 한 거니까 얘네 둘을 똑같이 뒀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냐, 있냐 없냐를 따져야지 교점이랑 직결이 될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어요? 자, 얘들아, 이 개형을 지금 교과서,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첫 번째 케이스일 땐 아니고, 이 아예 밑에 박스 아래에 있잖아요. 박스 아래에 이거 2번, 3번, 4번 라벨 붙이시고, 이 교점 실근 판별식은 안 써도 되니까, 요 그림 있잖아요. 그림만 그려주세요. 그림 그리고 옆에다가 판별식 쓰고, 판별식 쓰고, 판별식 쓰고. 요것만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지는지 너네가 직접 그려보기도 해야 되고, 그 케이스들을 다 고려를 해놔야 돼서. 선생님, 네, 하세요. 지금? 어? 아, 같이 오기로 했는데? 아, 다혜가 먼저 왔잖아. 아, 다빈이가 먼저 왔어? 아, 정말? 아, 둘 다 10시여가지고. 이럴 땐 또 상처받는구나. 근데 은근히 다빈이가 막 더 언니 같이 가자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러나 보네. 네, 약간 좀 숨겨가지고.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6학년이지. 이 중1. 아, 아니다. 지금 올해 넘어갔으니까 중1이구나. 그러네. 중1. 중1 동생, 아니, 중학교 동생 있는 친구 있어요? 아, 그쵸. 헉! 아, 그 말고요. 네. 그 사촌동생 홍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뭐야? 다나 동생 몇 살이야? 중1. 잠깐만, 중1이면 중1, 고1. 같이 입학하고 같이 졸업하겠구나, 중고등을 다. 진짜 막 어떻게 이 아이를 다룰지. 아, 여자아이야? 남자아이야? 아, 또 다르죠? 남동생이랑 여동생. 그쵸? 여자애는 막 혼자 삐지고 혼자 털어져 있고 막 문 닫고. 근데 그거는 여자아이, 남자아이도 근데 사람 바이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뭘 안 그랬거든요. 막 이제 방 문만 열어서 뭐라고. 아, 정말? 진짜 한창 예민할 땐가 보다. 그래도 친한 편이야. 그 정도 이슈가 있는 것 자체가 친한 편이야. 단이 친해? 동생이랑 친해? 선생님도 동생 둘 있거든요? 얘기했었나? 남동생 둘 있거든요, 나는. 난 남동생들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난 너무 좋아.
애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좋아해서 애들 자고 있으면 막 옆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 싫어하려나? 그만할까? 남동생들이랑 엄청 친해요. 근데 나는 여동생 너무 갖고 싶고, 여동생이랑 이렇게 있으면 난 남동생들한테도 비밀이 없거든? 약간 뭐 막 이것저것 내 삶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연애에 대한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친구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공유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랑은 5살 차이 나고, 아래 동생이랑은 연도로는 3살 차이 나는데 학년으로는 2살 차이 나는 딸은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친하고 너무 좋은데 얘네 그래도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좀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좀 그럴 때가 많단 말이야. 그리고 나만 계속 떠드는 것 같고 사실 걔네는 날 궁금해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냥 막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 되게 웃긴다? 막 내가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얘기하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호소하는 거지. 약간 반응을 호소하는 거지. 그래놓고 어디 가서는 막 애들이 막 내 얘기도 다 잘 들어주고 다 잘 들어주고 막 나 잘 챙겨주고 막 그런다고. 근데 나는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냥 내가 가서 자처해가지고 막 내 얘기도 하고 막 하는 건데 걔네들이 먼저 능동적으로 나한테 뭐 무슨 일 있었냐, 뭐 아니면 뭐는 어떻냐, 저건 어떻냐, 저번에 얘기했던 그건 어떻게 되고 있냐를 생각해보면 한 번도 나한테 먼저 물어보진 않아. 근데 내가 자처해서 막 가가지고 막 털어놓는단 말이야? 근데 나는 혼자 착각하는 거야. 얘네가 나를 궁금해한다고. 근데 그래서 내가 친하다고 하는 이 얘기도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 근데 친해. 인생 네컷 같이 찍은 거 거의 한 10장 정도 같이 있으면 친한 거 아니야? 그치? 친하지. 친해. 이제 생길 거야. 이제 크니까. 그치? 친할걸? 근데 이제 여자 동생이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조금 공감대도 형성이 많이 됐을 거고 내가 진짜 잘해줬을 것 같아. 남동생한테도 이렇게 잘해주는데 여동생이면 더 잘해주지 않았을까? 막 옷도 같이 사러 다니고 그런 거 있잖아. 재밌잖아. 그치? 근데 이제 늦었지 뭐. 엄마한테 좀 쫄라볼까? 태연아! 괜찮아? 얘들아, 그 필기를 조금 할 건데요. 126쪽에 이 박스 위에 있잖아요. 여기다가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2가지를 쓸 건데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타이틀은 그냥 이렇게만 달아두시고요. 그 밑에다가 첫 번째 케이스 내가 이차함수와 x축과의 위치관계라고 안 적는 건 얘들아 x축일 때를 특수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일단 계속 얘기하지만 그 바탕으로 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2차 함수랑 어떤 상수함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볼 건데 걔가 y는 0이어서 하필 걔가 x축이었던 것뿐이야. 괜찮을까요? 그러면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있죠? 위치관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얘만 일단 쓰시고요.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다고 했을 때 x축은 얘들아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요? 교점의 개수는 곧 뭐랑 같냐면 방정식 자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라는 y값과 2차 함수가 가진 함수값과 0이라는 y는 0이라는 직선 이게 괜히 그냥 는 0이 아니야 얘들아. 됐나요? 함수가 가진 함수값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직선이 가지는 함수값인 0을 똑같이 뒀을 때 이 방정식의 뭐와 같은 거야, 얘들아? 실근의 개수와 똑같은 거야. 뭐는? 교점의 개수는. 괜찮을까요? 그럼 얘들아 봐봐. 교점의 개수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똑같대. 됐나요? 그럼 이 교점의 x값 있잖아요. 교점의 x값. 교점은 x값, y값으로 이루어져 있죠. 맞아? 그럼 이 교점의 x좌표는요? 교점의 x좌표는 곧 뭐랑 같아? 요 방정식의 실근이랑 똑같은 거야. 됐나요? 얘들아, 방정식의 실근은 x값을 다루는 게 실근이죠. 그럼 봐봐. 이 방정식 얘랑 얘를 똑같이 뒀을 때의 그 x값은 그림에서 그 만날 때의 x값이랑 똑같다는 거야. 방정식에서 다루는 x값이 교점에 가서 갑자기 y값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얘들아. 생각하면 되게 쉬워, 얘들아. 생각하면 되게 쉬워.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날 때의 x값은, 만났을 때 그 점의 x값은 포물선이랑 직선이랑 똑같이 뒀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랑 똑같다고. 괜찮아?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가 곧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 실근이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이 구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문제가 풀려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저 직선이 얘들아 원래 이제 이 x축, 포물선이랑 x축을 이렇게 다루다가 이 직선이 얘들아 상수함수가 아니라 살짝 기울기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기거나 되는 거야. 됐어? 그런 식으로 기울기가 생기는 직선. 자, 두 번째 케이스. 이게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선이랑 2차 함수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2차 함수와 2차 함수 그 위에다 적기에는 너무 양이 많은가? 얘들아, 괜찮아요? 더하기 C와 이번에는 직선 기울기가 생겨버렸어. mx 플러스 n의 교점의 개수는 얘들아. 괜찮을까요? 자, 교점의 개수는 자, 방정식을 세울 건데 어떤 방정식인 거야? 보세요. 얘랑 똑같다 얘들아.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라는 포물선이 가지는 함수값이랑 직선이 가지는 함수값인 mx 플러스 n을 똑같이 뒀을 때 이 방정식에 대해서 다루셔야 돼요. 근데 이 방정식을 이 상태에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얘를 는 0꼴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어떻게? ax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요 방정식의 판별식을 다룰 거고 요 방정식의 실근을 다룰 거야.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요 방정식의 뭐와 같아?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랑 똑같은 거야. 교점 개수는 곧 실근 개수랑 똑같아. 그러면 요 형태에서 교점의 x좌표는 또 같은 얘기 또 해요. 요 교점의 x좌표는 누구의? 요 방정식의 실근이랑 똑같은 거야. 그 실제 이 방정식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똑같고요. 교점의 x좌표는 실근이랑 똑같다. 실근이 x값이니까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 됐나요?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고 자, 우리 필수예제 1번만 딱 풀고 쉴 거예요. 필수예제 1번 넘어가서 문제 읽으세요. 자, 볼게요, 얘들아.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난대, 얘들아. 우리가 이 한글을 읽어보면 그럼 이 두 점은 직선이랑 포물선의 교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만난다고 하니까. 어디에서 만난다? 여기서 만나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교점인 거야. 맞아. 누구의 교점? 이 포물선이랑 직선이 만나는 교점.
됐나요? 그럼 얘 지금 아래로 볼록하고 직선 최고 차이 개수 0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향하죠. 근데 얘네가 봐봐. 교점이 두 개가 지금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개형상으로는 우리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포물선이랑 위로 향하는 직선이 두 점 여기서 만나는구나. 요걸 알 수 있어요. 맞아? 요 점을 알 수 있고 이 두 점이 각각 하나는 x1, y1, 하나는 x2, y2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근데 우리는 방금 했었지 얘들아. 이 교점의 x좌표 있잖아요. 이 교점의 x좌표 x1과 x2. 괜찮을까요? 아유 왔어요. 이 교점의 x좌표는요. 뭐랑 똑같다 얘들아? 방정식의 실근이랑 똑같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연결하셔야 돼요. 방정식이 단순히 해가 아니라 얘들아 실근이랑 똑같은 거야. 교점은 맞지? 괜찮을까? 여기까지 왔잖아.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있잖아요. 요 조건. 요 조건은 됐나요? 요 조건은 방정식의 두 실근의 차가 주어진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계속 얘기하는 요 방정식은요. 요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냐면 2차 함수가 가지는 y값인 x제곱 플러스 7x 더하기 6과 직선이 가진 함수값인 x 플러스 k를 똑같이 뒀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에 대해서 다루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방정식 얘네들이 교점인 거 교점 지울게요. 자, 그럼 방정식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 마이너스 k는 0의 실근의 차가 주어진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방정식의 두 실근이 x1이랑 x2인 거고요. 됐나요? 이때 방정식의 두 실근 x1, x2의 합이랑 곱을 알 수 있겠죠? 뭘로 알 수 있어? 근과계수의 관계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두 근의 합, 즉 x1 플러스 x2는요. 근과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6이죠. 됐나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x1 곱하기 x2는요.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6 마이너스 k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주어져요, 얘들아. 차는 이 절대값 x1 빼기 x2 얘인데 문제에서 얘는 8이라고 알려줬어.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들아 곱셈 공식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차가 얘란 말이야. 양변 제곱해볼게요.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 제곱하고 제곱하자. 그러면 얘는 x1 빼기 x2의 제곱이고요. 얘는 64거든요. 맞아. 근데 내가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을 안단 말이야. 그럼 곱셈 공식 활용에 의해서 이 값은 얘들아 뭐랑 똑같아? x1 플러스 x2의 제곱 마이너스 몇? 4x1, x2랑 똑같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얘가 64라는 거야. 됐나요? x1 플러스 x2는 지금 마이너스 6이니까 제곱하면 36이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대입이에요. 그 다음에 x1 곱하기 x2 자리에 6 마이너스 k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 곱하기 6 마이너스 k고요. 얘가 64라는 거야. 다 했어요. 그럼 이제 k값 구하시면 되죠. 전개할게요. 36 마이너스 24인가요? 플러스 4k 마이너스 64는 0이다.
그럼 4K 12에서 마이너스 64니까 52 마이너스 52는 0. 됐나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연산인데요. 다시 보면 얘들아, 2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이 나왔어. 근데 그 교점의 x좌표는 각각 어떤 방정식? 그 2차가 가지는 함수값과 직선이 가지는 함수값을 똑같이 뒀을 때 얘네들을 똑같이 만드는 x값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x1이랑 x2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됐나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어? 그 두 x값들의 차가 8이래. 그 얘기는 즉 방정식의 두 실근인 x1과 x2의 차가 주어진 거죠. 맞아. 근데 방정식을 세웠을 때 우리가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합이랑 곱을 일단 식을 세울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차가 주어졌어. 그럼 얘네들을 곱셈 공식 활용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세워서 미지수 k값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우리 잠깐 쉴게요. 쉬세요. 예전에 나한테 누가 괜찮냐고 왜 물어보냐고 그랬던 친구 있다? 선생님 근데 걔 안 괜찮으면 어떻게 해줄 거니? 그래서 응원해줘야지. 누가 나? 아, 그 친구? 그니까 괜찮냐고 왜 선생님 근데 괜찮냐고는 왜 물어보는 거냐? 그러게 이것도 내 마음 편하려고 물어보는 거다 사실. 그치? 좋지 못해. 안 물어봐야지. 그럼 이제 시윤아 안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되나? 안 괜찮지 시윤아? 네. 알겠어. 잘 알았어. 잘 들었어? 자 봅시다.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갑자기 또 이재훈 알아요? 배우? 이재훈 알아요? 이재훈 누가 되게 신나게 이재훈 요새 제가 또 이재훈한테 빠졌어요. 그 이재훈이 얼마 전에 배구 경기 보러 갔다가 혹시 봤어? 봤어? 그 짤 봤어? 배구 경기 보러 갔다가 어디지? 어디 팬이지? 내가 배구는 프로리그를 잘 몰라서 배구 본인 이제 응원하는 팀 갔나봐. 그랬는데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되게 아쉬워하는 그 표정이 아 경기가 계속 안 풀렸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 표정이 진짜? 뭔데? 내가 얘기했던 사람들 누구 있죠? 이재훈이랑 이진욱. 이진욱. 약간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저는 일단은 쌍꺼풀이 예를 들어서 공유랑 이동욱이다. 요새는 이거 아닌가? 요새는 누구랑 누구 비교하니? 약간 차은우랑 비교해야 되나? 아닌가? 요새는 누구랑 비교해야 되지? 공유랑 이동욱 다 알죠? 알죠? 네. 공유랑 이동욱이다. 그러면 저는 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는 공유야. 너무 웃지 말아야지. 나는 공유야. 그러니까 쌍꺼풀이 막 짙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하얀 사람이 별로 전 하얀 것보다는 좀 까무잡잡한 게 좋아요. 쌍꺼풀이 없거나 속쌍꺼풀이 있거나. 근데 이재훈 되게 하얀데? 근데 이재훈은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이제 얘기 끝났거든요. 남자 얘기. 남자들 일어나세요. 네, 해주세요. 할게요. 2차 함수 최대 최소 봅시다. 자, 얘들아. 최대값이랑 최소값에 대해서 볼 건데요. 최대값. 얘 그냥 최대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얘들아. 최소값이라는 표현도요. 그냥 최소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됐죠? 얘들아, 이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얘네들은 얘들아 얘를 구하래. x값 구하라는 거야? y값 구하라는 거야?
y값. 얘들아, 얘네들은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최대는 얘들아 엄청 제일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제일 크다는 거죠. 최소값은 작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는 어떤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 그 조건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수값을 구하라는 거야. 최대값은 x값이 아니라. 됐나요?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 함수에서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는 그 조건 내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함수값인 y값을 구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얘들아? 요것만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fx가 있는데요. fx가 요걸로 좀 써볼게요. 그럼 우리가 케이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 a가 0보다 클 때. 됐나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 a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얘들아 개형의 차이가 있죠. 최고 차이 계수가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크대요.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잖아. 그럼 2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어. 요 경우에는 괜찮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최대값, 최소값, 이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구해보자 이거야. 자, 지금 내가 fx를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로 뒀기 때문에 뭐를 한눈에 알 수 있어? 여기 꼭지점이 p, q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아래로 볼록한 이 2차 함수 개형에서 얘들아 이 함수가 가지는 가장 작은 함수값은 어디서 가장 작은 값을 갖겠어? 꼭지점, 맞아요. 꼭지점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가장 작은 값, 여기. 그러면 최소값을 읽으래, 얘들아. 그럼 그 최소값은 몇인 거야? q인 거야.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이 경우에서는 함수 fx는 일단 들어보세요. fx는 최소값 q를 가지는 거야. 실제 그 최소값은 함수값 y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값은 q야, 얘들아. 괜찮을까요? 최소값은 q인데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x가 뭐일 때 최소값 q를 갖는다.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괜찮을까요? 자, x는 p에서 최소값 q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혹은 x는 p에서 혹은 x는 p일 때라는 표현도 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얘들아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최소값이 x는 p가 아니라는 거야. 최소값은 q야, 얘들아. 최대 최소값은 함수값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함수값을 q가 함수값이란 말이야. 근데 x가 뭐일 때? 이 좌표가 p, q이기 때문에 x가 p일 때 그때의 함수값은 q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최소값이 p인 건 아니라고. 괜찮을까요? 요거들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요 함수 fx는 x는 p일 때 p에서 최소값 q를 가진다. 그러니까 최소값은 q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은 있다 없다? 최대값은 없어요. 왜? 그럼 여기가 최대값 아니에요? 얘들아, 얘는 2차 함수는 계속 x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계속 커지고 함수값이 얘를 내가 계속 평생 그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치? 일단 임의로 이렇게 그려두는 거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게 함수예요. 그쵸? x값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내가 함수를 다룰 거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는 함수야. 최대값은 있어요? 없어요? 가장 큰 값은 다룰 수가 없어요. 됐죠? 됐나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 볼게요. 근데 요거 하나만 보자, 얘들아. 이 최소값 있잖아요. 최소값. 함수를 그렸을 때 얘들아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쪽을 높은 곳, 이쪽을 낮은 곳이라고 따져보면 최소값은 이 함수가 가지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함수값을 읽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가장 낮은 위치. 이건 이제 범위가 들어가면서 글로 이제 정리를 할게요. 됐나요? a가 0보다 작을 때 보자. 이번에는 a가 0보다 작으면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됐나요? 그리고 여전히 함수는 요거를 일단 다룹시다.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여기가 p, q야. 됐나요? 맞아요. 자, 그럼 요 함수 fx는요. 자, 이번에는 최대값을 다룰까? 최소값을 다룰까? 최대값을
일단 먼저 다뤄볼게요. 최대값, 최소값도 다룰 건데 최대값 먼저 보면요. 얘는 얘들아 최대값. 최대값 몇일까? Q인 거야. 최대값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P, Q요. 아니에요. 최대값이 뭐니? 최대값, 최소값은 함수값, y값, 가장 큰 y값, 가장 작은 y값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뭐니? x는 p요. 아니고요. p, q요도 잘못된 표현이죠. q가 최대값인 거예요, 얘들아. 괜찮을까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노란색 함수가 가지는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니까 가장 높은 위치가 지금 꼭지점이 가장 높은 위치잖아. 맞아? 그럼 요때의 뭘 읽어주는 거야? y값을 읽어주는 거야, 시윤아. 됐나요? 자, 그러면 x는 뭐일 때, 얘들아? 마찬가지로 x는 p에서의 함수값 q인 거야. 그럼 x는 p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거고 그 최대값이 q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얘는 최소가 있어, 없어? 최소가 없어요. 얘는 왜? 계속 함수값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교재에서 같이 보시면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한 개형이면 x는 p에서, 즉 꼭지점에서겠죠? 꼭지점이 가장 낮은 위치일 테니까. 그럼 x는 p에서 어떤 값, 얘들아? 최소값 q를 갖는 거야. 그럼 최소값은 q인 거야. p가 아니라, 얘들아. x는 p에서 그 위치에서 최소값을 가지는 거고 실제 그 최소값은 q인 거야. 됐나요? 같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없다. 시우나?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 위로 블록한 개형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이 꼭지점이 가장 높은 위치겠죠. 그럼 x는 p에서 이번에는 최대값을 갖는 거고요. 최소값은 있다, 없다?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얘들아 x값을 모든 경우를 다 열어둔 다음에 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함수값들을 다 생각을 했을 때 그 안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실수 전체 집합에서의 함수를 보는 거였거든. 근데 만약에 얘들아 fx 이렇게 생겼어. 근데 함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봐. 요 안에서 가장 큰 값이랑 작은 값을 구해줘. 이런 식으로 범위를 한정을 해버리면 그 안에서는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둘 다 구할 수 있겠죠. 범위를 제한하지 않다 보면 무조건 함수가 2차 함수는 얘들아 최대값만 갖거나 최소값만 갖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범위를 제한을 해버리면 그 안에서 가장 큰 값, 작은 값만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범위를 제한을 해보자 이거야. 근데 보세요 얘들아.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함수값이었죠. 자, 근데 범위 있죠. 제한된 범위. 제한된 범위는 뭐의 범위를 제한을 하는 거냐면 x값의 범위를 제한하는 거야. 범위는 x값의 범위가 주어지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럼 x값이 뭐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5다. 그러면 x값 1에서부터 5 사이의 함수를 보셔야 돼요. 괜찮을까? 제한된 범위야? 그럼 누구의 범위가 제한이 되는 거냐면 x의 범위가 제한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은 y값을 구하는 거고 시우나 그 다음에 범위가 제한되는 건 x값의 범위가 제한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세요.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네, 요거 봅시다. 해도 될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예요. 네, 다음 페이지예요. 자,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범위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알파랑 베타 사이에 축이 있냐 없냐로 나눌 거예요. 크게 케이스를.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범위 내에 축이 속해 있을 때가 먼저일까요? 요 얘기를 얘들아 그 1번 P가 주어진 범위인 이거 속할 때 이 위에다가 하나 적어주세요. 저 케이스가 얘들아 저기 지금 문자가 막 섞여 있어서 말로 한번 정리하자는 거야. 범위 내에 축이 속할 때 그 뜻이에요. 자, A가 0보다 크대요. 누구? 여기서 A는 뭐야, 얘들아? 요 fx 계속 다룰 건데 이 fx 이차함수의 최고 차이 계수가 0보다 클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하자. 자,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요렇게 생기는 거야. 됐나요? 자, 축은 얘들아 계속 뭘로 정해져 있어? 축은 x는 p로 계속 정해져 있어. 요렇게. 됐나요? 자, 근데 지금 요 첫 번째 케이스는 요 범위 내에 축이 속할 때라는 거니까 범위는 지금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고 나와 있단 말이야. 알파랑 베타 사이에 이 축이 있다는 얘기야. 요 케이스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범위 내에 이 알파랑 베타 사이에 축 P가 속할 때 요 얘기예요. 요 케이스야. 그럼 알파랑 베타를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지겠어? 여기에 뭐 알파가 있고 여기 베타가 있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됐나요? 그럼 알파랑 예를 들어서 베타가 요렇게 베타에서 가진 함수값이 여기 요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됐나요? 그럼 보세요, 얘들아.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최대값은 요 범위 내에서 가지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함수값을 읽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범위 내에 있는 가장 높은 위치. 그럼 시각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위치는 어디서 가장 높은 위치야? 나 지금 분홍 색깔 표시한 부분에서의 함수값만 볼 거야. 그러면 어디가 가장 높아? 여기가 가장 높은 위치죠. 그럼 최소값을 다루고 싶으면 어디 보시면 돼요? 가장 낮은 위치를 보시면 돼요. 그럼 어디가 가장 낮아, 얘들아? 축이 가장 꼭지점이 가장 낮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x는 뭐에서? x는 베타에서 최대 갖는 거야, 최소 갖는 거야, 얘들아?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f 베타 갖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 어디가 가장 낮다고, 얘들아? 꼭지점이잖아. 그럼 x는 p에서 최소값 FP, 즉 Q를 갖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들아, 요거 적기 전에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그 문제 보면, 여기 교재 보면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라고 나와 있죠. 자, 가장 큰 값이 최대값 해서 아래에다가 그래프상 가장 높은 위치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에다가 그래프상 가장 낮은 위치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에 그려지는 건 얘들아, 여기 선생님이 지금 그려놓은 거 그리시면 돼요. 시윤아 오늘 몇 시에 갈 거야? 응. 엉덩이 붙이고 똑바로 앉아.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A가 0보다 작대요. 이 경우 봅시다. 그럼 포물선이 위로 볼록하죠. 요렇게 위로 볼록해요. 됐어? 그럼 여기서도 여전히 축이 이 범위 내에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축은 x는 p라고 정해져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럼 알파, 베타, 선생님이 얘들아 알파랑 베타가 P를 기준으로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임의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알파랑 베타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야.
그럼 난 알파에서부터 베타 요만큼을 보는 거죠. 문제 풀 때도 실제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럼 이때는 얘들아 최대값을 어디서 가져요? 꼭지점에서 최대값 같네요. 꼭지점에서. 그럼 이때는 x는 어디서? p에서 최대라고 쓸게요. 최대 fp, 즉 q를 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어디서 가장 낮은 위치야 얘들아? 여기서 가장 낮은 위치죠. 높고 낮은 게 얘들아 뭔지 보셔야 돼요. 평면상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높은 위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낮은 위치인 거야. 됐나요? 그게 왜냐면 함수값은 얘들아 상하로 대소관계가 바뀌는 거니까. 함수값이 최대 최소값이니까. 그쵸? 그럼 이때는 어디에서? x는 알파에서 최소야 최대야? 최소죠? 최소 f알파를 갖는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얘들아 범위 내에 축이 속하잖아. 축이 속하면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누구 중에 하나야? 꼭지점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갖죠. 그러니까 그거거나 뭐 아니면은 알파를 넣었을 때 최대이거나 베타를 넣었을 때 최소값이다. 이렇게 셋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속할 때는 최대 최소값이 각각 fp이거나 f알파이거나 f베타이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였고요. 요거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하자. 범위 밖에 축이 있을 때 이때도 볼게요. 요 아래 케이스예요, 얘들아. 자, 이땐 범위 밖의 축이 있대. 우리 범위 내의 축이 속하는 거 했으니까 요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a가 0보다 크대. 그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개형이란 말이야. 그리고 축이 x는 p인 것도 정해졌어, 지금. 괜찮을까? 근데 알파랑 베타가 이 p 아예 오른쪽에서 알파 베타가 형성이 되거나 p 바깥쪽에서 알파 베타라는 범위가 표시가 될 때 그 얘기예요, 지금. 괜찮을까? 그럼 알파에서부터 베타가 예를 들어서 p보다 알파랑 베타가 둘 다 p보다 큰 거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생각을 해보면 f 알파에서부터 f 베타니까 나는 이차함수의 이 부분만 보겠다는 거야. 이 부분 내에서의 최대 최소만 구하자 요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때도 가장 높은 위치는 얘들아 어디서 가죠? 베타에서 가장 높은 위치 같죠? 맞아요. 그럼 이때는 x는 뭐일 때? x는 베타에서 최대와 최소야? 옳지. 최대 f 베타인 거고요. 최소는 가장 낮은 위치 여기가 최소죠? 그러면 x는 알파에서 최소 f 알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선생님 그럼 알파 베타는 얘들아 문제에서는 실제로 값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수의 대소관계를 파악을 해서 이 범위의 위치를 잘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지금 이건 다 문자이니까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두는 거고. 됐나요? 그 다음 요 케이스에서는 얘들아 0보다 작으면은 이차함수 요렇게 볼록하죠. 자, x는 p인 걸로 지금 정해져 있어. 자, 알파에서부터 베타가 이번에는 왼쪽에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래. 그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요 사이에서의 함수값 보면 되는 거죠? 요때 가장 높은 위치 어디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x는 베타에서 최대죠. 맞아요. 똑같아요. x는 베타에서 최대고 최소값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f 알파에서 최소인 거야. 됐나요? 그럼 이런 식으로 얘들아 범위 밖에 축이 있을 경우에는 누구랑 누가 각각 최대 최소값을 나눠가죠? 최대랑 최소가 각각 f 알파거나 f 베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여기 f 알파가 들어가고요. f 베타가 들어가구나. 그 범위에서의 함수값. 알파, f 알파 혹은 f 베타 둘 중에 하나가 최대 혹은 최소라는 거야. 됐죠? 요 차이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127쪽에 밑에다가 얘들아 오른쪽 하단에다가 이제 정리 하나만 하고 우리 바로 문제 풀게요. 박스 I 아래에다가 쓸 거예요, 얘들아. 기억나요, 얘들아? 자, 첫 번째, 얘들아. 이차함수 최대 최소 구할 때, 최소 최소 구할 때, 뭐부터 일단 파악을 할 거냐면요. 뭐부터 했어요? 맞아요. 첫 번째는 개형이었어요, 얘들아. 개형을 파악할 거예요. 개형 파악 단계에서는 정말 단순히 하나만 보시면 돼요. 얘가 그냥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굳이 단계까지 나눠놓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딱 얘가 위로 볼록하는지 아래로 볼록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하자 이거야. 처음에. 그럼 두 번째. 맞아요. 두 번째가 축 파악이에요. 축의 위치를 확인을 하자. 근데 이때 우리는 축을 어떻게 구할 거예요? 네. 축은요, 일단 말로 한번 쓰세요. 두근의 합의 반띵. 그래서 계산은 실제로 어떻게 하시냐? 2분의 1 곱하기 얘들아, 두근의 합 공식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플러스 베타 하자는 거야. 괜찮을까?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b. 근과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축 구할 거야. 굳이 완전 제곱식이 필요할 때 그때 선생님이 하라고 할 테니까 이차함수 최대 최소 축 구할 때는 완전 제곱식 만들지 말고 그냥 두근의 합의 반띵, 축 이렇게 가세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였어요? 범위 확인하세요. 범위를 확인할 때는 일단 첫 번째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범위가 없으면 최대값만 같든 최소값만 같든 둘 중에 하나겠죠. 범위가 있으면 범위를 확인을 하셔야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막 굳이 이 케이스까지는 안 나눌 거거든. 막 축이 속하냐 안 속하냐 라기보다는 범위를 확인하시고 바로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얘들아. 이 그래프를 그리는 단계에서는 스텝 1, 2, 3가 이제 다 가미돼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 쓰세요. 가장 높은 위치에서 최대값 갖는 거고요. 가장 낮은 위치에서 최소 갖는 거예요. 이렇게 가실 거예요. 됐죠? 요것만 정리를 해두시고 우리는 필수예제 2번으로 갈 거예요. (2번) 가면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그 내용 다시 돌아가거든요. 여기서부터 합시다. 머리가 막 분필 묻었어요, 쌤? 그렇진 않아요. 지울게요. 자, 2번 가서 읽으세요. 자, 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p의 점을 지난다. 어디다 꺽쇠할까? 좋아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꺽쇠. 어디서 많이 봤죠? 맞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얘들아.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그거 뭐였어? a의 값에 관계없이 나왔으니까 a에 대한 항등식이 뭐가 나올 것 같아?
뒤에 중근이야, 그치? 중근이면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떻다? 0이다. 그럼 방정식 판별식이 0이다. 그게 A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식으로 수식해서 생각을 했었죠. 얘도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얘들아? 봐봐.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니까 오케이. A에 대한 항등식을 뭔가 만족을 해야 되나 봐. 누가 어떻게 A에 대한 항등식을 만족을 해야 될까, 이거야. 그럼 근데 뒤에 얘들아 뭐가 나왔어? 대상이 뭐야? 이걸 수식하는 대상이 점 P란 말이야, 얘들아.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A에 대한 항등식을 만족하는 좌표가 P라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이 얘기는 얘들아, 이 함수 있죠? 요 등식을 A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들었을 때 걔를 만족하는 x, y를 찾으면 걔가 P라는 거야. 쌤 그걸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보세요. 얘 지금 y는 x제곱 더하기 ax-a 플러스 1이 있죠? 얘를 그냥 얘들아 x랑 y를 다 상수 취급을 하고 A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어 보자는 거야. 됐나요? A에 대한 항등식 만들고 싶으니까 나는 이 등식을 A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겠죠? 맞아? 그럼 y까지 다 넘겨보자. 그럼 x제곱 그냥 마이너스 y 플러스 a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까지 만들었어. 얘를 x, y 다 상수 취급하고 a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들고 싶대. 그럼 a에 대해서 내림차순에서 정리하셔야 되죠. 맞아? 그럼 a의 개수 뭐 있어? x 마이너스 1a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됐나요? 나머지는 다 숫자 얘들아.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얘 x-1이 a의 개수인 거고 나머지 그냥 다 숫자인 거야. 상수하기 좀 긴 것 뿐이야. 그럼 얘 a에 대한 항등식 만들고 싶대. 그럼 얘 뭐 되면 돼? 0 되면 돼. 끝이야. 그럼 얘들아 x는 1인 거야. 그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x는 1고 이 뒤에도 상수항도 얘들아 뭐 되면 돼? 0 되면 되잖아. 근데 x 방금 1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1 마이너스 y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y값 찾는 거야. y값 몇이야? 2죠? 됐나요? 그럼 x가 1이고 y가 2일 때 이 함수식이 a에 대한 항등식을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 a에 대한 항등식을 만족하는 좌표가 p라는 거야.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p는 몇 콤마 몇이다? 1,2다. 자, 해놓으시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얘들아. 자, p는 얘들아 곧 그러면 2차 함수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맞잖아. 그럼 얘들아 a 값에 관계없이 1,2는 항상 만족하는 거야. 그럼 a가 뭐든지 간에 저 2차 함수는 1,2는 지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 표현도 문제에서 나오거든. 그럼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다. 그럼 a에 대한 항등식 만들어서 그 항등식을 만족하는 x, y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문제. 뭐죠? 2차 함수가 3,0을 지나대. 얘들아 함수가 점을 지난대. 그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야. 맞아요. 지날 때 꼭지점의 좌표 a 값을 구하시오. 네. 그럼 이제 3,0을 어디다 넣어보면 돼요. 2차 함수에 넣어보시면 되죠. 그럼 3 넣어봅시다. 9. 안 보이네요. 플러스 3a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y값에 0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맞아요. 9 더하기 3a 마이너스 a 플러스 1 3,0 넣은 거예요 지금. 괜찮으니까 x값에 3, y값에 0. 그럼 계산하자. 2a는 몇이다? 마10이다. a는 몇이다? 마5다. 시윤아. 에? a가 마5 맞아요? 네 맞네요. 문제에서 뭐예요? a는 마5예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 구하래요. 맞아? 그럼 a가 마이너스 5일 때 함수는 어떻게 생겨요, 얘들아? y는 네 x제곱
마이너스 5x 6인가요? 됐나요? 꼭지점 좌표 구하래요. 그럼 얘는 얘들아 그것보다 얘 인수분해 되죠? 맞아? 인수분해 어떻게 돼? x-2 곱하기 x-3이라는 거야? 그럼 얘 어디서 꼭지점 가질까 얘들아? 이게 봐봐. 이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2랑 3의 절반에서 꼭지점 갖는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y는 이렇게 된다는 건 얘들아 x축이랑 2랑 3에서 만난다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거 뒤에서 나올 거니까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2차 함수는 대칭성을 띈단 말이야. 누구를 기준으로 대칭이야?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야. 축. 맞아? 그러면 x축을 지나는 점이 2랑 3이라는 거는 y는 0이라는 일정한 함수값을 가진 x값이 2랑 3이라는 거거든. 그렇게 보면 2랑 3의 평균이 축인 거야. 그게 사실 두근의 합의 반띵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두근의 합은 그 2차 함수를 0으로 만든 x값 두 개잖아. 그 두 개의 반띵이라는 건 그 두 값의 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럼 축은 뭐야? 2분의 5인 거야. 맞아. 그러면 꼭지점 구하고 싶으면은 그냥 나 f 2분의 5 구하면 되잖아. 맞아요. 맞아. 그럼 2분의 5 넣으면 몇이에요? 4분의 25 빼기 2분의 25 플러스 6인가요? 맞아요. 그럼 얘 다 4분의 25 빼기 50 플러스 24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됐나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a는 마이너스 2분의 5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2분의 5 콤마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나요? 안 보이나요? 잠깐만, 내가 치워줄게. 이거. 됐죠? 정리하시고 넘어가세요. 가서 읽으세요, 문제. 자, 최대 최소 나왔어요, 얘들아. 2차 함수, fx의 최소값을 gm이라고 한대요. 최대 최소 나왔어. 함수의 최대 최소 나왔어. 첫 번째 뭐 하자? 개형 파악하자. fx 지금 어때요? 개형? 그냥 아래로 볼록한 거 그냥 생각만 해두자 이거야. 됐나요? 두 번째 뭐 하자? 축 파악하자. 축 몇이에요, 지금? 두근의 합 몇이야? 곱하기 2분의 1은? 2m. 축 2m인 거야. 됐나요? 근데 지금 세 번째 뭐 하자? 범위 확인하자. 범위가 없네? 땡큐. 근데 최소값. 그렇지. 최소값 구하래. 그럼 얘들아 이 gm 있죠? gm은 결국 뭐라는 거야? f에다가 몇 넣은 값 구하라는 거야? 2m 구한 값 넣으라는 거야. 축이 2m이잖아, 얘들아. 축이 2m이면 어디서 최소값 갖는 거야? 꼭지점에서 최소값 갖는 거야. 그럼 최소값은 결국에는 꼭지점에 y값 구하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럼 f2m 구하라는 거니까 f2m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죠. 갑니다. f2m은 4m제곱 마이너스 8m제곱 플러스 5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얘들아 g1 구하라고 했거든? g1? 그럼 g1은 여기다가 얘가 얘들아 gm인 거야. 지금 얘가 gm. 왜냐면 gm이 f2m이어서 내가 지금 얘를 gm이라고 구해놓은 거거든. 됐나요? g1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 이거 이쁘게 만들 필요도 없어. 그냥 g1 구하자. 그럼 4 빼기 8 플러스 5 플러스 1 플러스 1이죠. 됐나요? 응? 계산하면 몇이에요? 3 3
얘는 얘들아 뭐 거창한 거 없고 지금 발문의 표현이 조금 어려웠던 것 뿐이에요. 네. 얘 최소값 괜히 막 쥐가 또 갑자기 나왔잖아. 쥐M이어서 막 거창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라. 구하면 M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다. 그게 GM이다. 거기다가 1 넣어서 구해라. 그냥 그거예요. 됐나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번. 지워도 되나요? 지울게요. 4번 얘들아 가서 한 번만 읽어봐. 볼게요. 얘들아 A, B가 실수죠? 봐봐. A 플러스 B제곱이 4고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내가 어느 정도의 눈치는 발휘할 수 있냐면 얘를 A를 넘겨가지고 B제곱 안에다가 A에 대한 식을 넣어야겠다 까지는 좀 생각하면 좋겠죠? 됐나요? 자, 그럼 얘 식 변형하면 B제곱은 4-A거든? 맞아? 근데 보세요. 내가 저기다가 두 실수라고 적었죠? 두 실수! 너 지금 실수. 두 실수라고 적었죠? 왜 적었을까? 얘들아, B제곱이 4-A거든요? 그럼 B제곱은 실수 제곱인 거야. 맞아요? B제곱은 실수 제곱인데 실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됐나요? A랑 B가 실수이기 때문에 이 B제곱이라는 값은 실수의 제곱인 거거든?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얘들아, 2차식의 최대 최소값을 구할 때는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엄청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요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도형 문제라든지 그래프 문제라든지 알겠죠? 그럼 실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4-A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됐나요? 즉 A의 범위가 주어져요. A가 4보단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거를 가지고 대입을 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럼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수반을 하고 B제곱 자리에 4-A를 좀 넣어줍시다. 괜찮을까요? 그럼 들어갑니다. 2분의 1 A제곱 플러스 5 곱하기 B제곱 자리에 4-A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에요. 됐나요? 네. 정리할게요.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A A에서 마이너스 6A 플러스 23 여기까지 됐나요? 자 보세요. 이 값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거든요. 맞아? 자, 이 값의 얘의 최소값 구하자. 근데 A를 포함한 식이죠. 근데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를 수반을 같이 해야 된다고. 괜찮아? 그럼 얘들아 요 식을 FA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FA의 최소값 구하는 거야. 어디에서의?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에서의. 자,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야. 첫 번째 뭐 하자? 개형 파악하자. 얘들아 그 루틴은 계속 가져갈 거야. 최대 최소 할 때. 첫 번째 뭐 하자? 개형 파악하자. 아래로 블록해요? 위로 블록해요? 아래로 블록해요. 그것만 하자고. 그럼 아래로 블록해요. 자, 두 번째 뭐 하자? 축 파악하자. 자, 두근의 합 몇이에요? 12죠? 2분의 1분의 6이니까. 맞아요. 12야. 곱하기 2분의 1은? 6. 맞아요. 1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6이야. 그럼 여기가 축이 A가 6인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아? 세 번째 뭐 하자? 범위 확인하자.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자. 있다. 4보다 작거나 같다다. 자, 얘들아, 이제부터 해보자. 축이 6이야. 축을 기준으로 이제 범위를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6은 얘들아 4보다 커요? 작아요? 에? 이구동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는 크다 그러고 누구는 6이랑 4예요, 얘들아? 6이 더 크죠? 6이 더 커요? 그럼 4는 6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A가 4 이렇게 가시면 되죠.
맞아? 그럼 4가 있는 그 범위에서의 함수값을 표시를 해주시고 나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쪽을 볼 거니까 여기를 보는 거야, 여기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요 안에서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함수값이 최소값인 거야. 여러분아,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최소값이야, 얘들아? 4에서 최소값이니까 FA가 최소인 거야. 어? F4. F4가 최소인 거야. 됐나요? 자, F4 구하면 되겠죠? 다 있죠? 4 넣어봅시다. 어디다 4 넣어야 돼? 여기다 4 넣어야 돼요, 얘들아. 그럼 2분의 1 곱하기 16 마이너스 24 플러스 23이죠? 그러면은 8 빼기 1이니까 답은 몇이에요? 7이에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나요? 응. 내가 이거 수업 준비를 엊그저께 새벽인가? 그러니까 거창하게는 안 해도 필수에서 그냥 한 번씩은 쭉 보고 하는데 새벽에 이거 하다가 2분의 1 곱하기 16 여기를 내가 계속 32라고 쓰는 거야. 계속. 정말 계속. 그래서 이거 문제에 뭐가 있나? 근데 끝까지도 내가 이걸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지. 왜냐면 난 계속 계산을 32 더하기 23 빼기 24 계속 이러고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계속 여기를 32라고 계산을 했던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보면서 알았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풀었던 식은 난 잘 안 보거든? 뭔가 실수가 있었으면 난 풀었던 식은 안 보고 처음부터 다시 푼단 말이야. 근데 여기를 내가 제대로 계산을 하는 순간 알았어. 2에서 8 순간 나 여기 계속 32라고 나왔구나를 알았어. 그랬다고요? 넘어가세요?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넘어가세요. 은비야. 들어야 돼. 지울게요. 가서 문제 읽으세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나 잘 썼나요? 자, 보세요. 뭐 해야 될 것 같아? 좋아요. 치환해 볼 거예요. 치환해 볼 거예요. 어디를 어떻게 치환을 할 거냐면요. 자, 여기 x제곱 더하기 4x, x제곱 더하기 4x 공통 부분을 치환을 할 거예요. 됐나요? 저 공통 부분을 일단 여기서 빼서 볼게요. 치환을 할 건데 x제곱 더하기 4x 저 부분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합시다. 근데 여기서 잘 봐주셔야 돼요, 얘들아. 이 라지 x는 어떤 값은 다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x제곱 플러스 4x라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얘는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2차 함수. 왜냐면 얘는 x로 묶으면 x 플러스 4잖아, 얘들아. 그래서 마이너스 4일 때 0이고 0일 때 0이니까 x축을 마사랑 0에서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괜찮을까? 그러면 이 x제곱 더하기 4x라는 함수값은 이 점을 가장 작은 값으로 갖고 이 점보다 아래쪽에서는 함수값을 갖지 않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보세요. 이 x제곱 더하기 4x라는 값을 여기다가 x값을 뭔가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여기다가 이렇게 촘촘하게 그려가지고 이 포물선이 나온 거거든? 그럼 이 x제곱 더하기 4x라는 이 값은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 거고 이 값보다 작은 값은 갖지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범위가 제한이 돼요. 왜냐면 얘를 통째로 내가 라지 x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 라지 x에 범위가 걸리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요 값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축 몇이에요?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몇이겠어? 4 마이너스 8이니까 4 막 8이니까 마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x제곱 더하기 4x라는 이 2차 식 있죠? 2차 값. 요 값은 마사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가지는 거고 마사보다 작은 값은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어떤 x값을 넣어도 마사보다 작은 함수값은 가질 수가 없어.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4x, 즉 이 라지 x 있죠? 라지 x는 무조건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야. 치환을 하면서 이 범위까지 같이 수반을 해서 가져가셔야 돼요. 됐나요? 미안해요. 됐나요? 자, 그럼 얘 치환한 식을 써보자. 그럼 얘는 치환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안에 라지 x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 라지 x 플러스 18 이런 식의 구조가 돼요. 그러면서 어떤 범위를 수반을 해야 된다? 라지 x는 마사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범위를 같이 수반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얘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이 f 라지 x 얘 있잖아요. f 라지 x에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값 그 내에서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일단 얘 다 전개해서 정리해야겠죠,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2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10x고요. 마이너스 20 라지 x 마이너스 플러스 25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 라지 x 플러스 18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라지 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4 라지 x 마이너스 32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다 했어. 얘가 지금 f 라지 x로 얘가 정리를 한 거거든. 그리고 이 f 라지 x에 라지 x가 마사보다 크거나 같은 거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 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첫 번째 뭐 하자? 개형 파악하자. 시윤아, 얘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뭐야, 위로 블록이야. 자, 얘들아, 요렇게 생겼대요. 맞아요. 축! 얘들아, 두 근의 합 몇이에요?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이에요? 반띵? 마이너스 6. 그럼 얘 마이너스 6에서 축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근데 나 어디서만 볼 거야? 마사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볼 거야, 얘들아. 마사는 마이너스 6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을 거고요. 요가 마사고요. 마사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요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만 구하시면 돼요. 맞아? 그럼 어디서 가장 높은 위치 가죠? 마사에서 가장 높은 위치 같죠? 그러면 나는 F 마사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 F 마사가 라지 X가 마사일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4 넣어주자. 그럼 마사 들어가면 몇이에요? 요거 얘들아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얘 마사, F 마사 처음에 얘를 F 스몰 x라고 잡았기 때문에 라지 X로 치환을 하면서 fx라기보다는 뭐 g 라지 X로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얘를 다른 함수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 괜찮을까? 그러면은 혹시 나중에 너희가 풀이를 보고 헷갈릴까봐 그러면은 요때는 g 마사를 구해주는 게 맞죠? 그럼 gx, 라지 x 자리에다가 마사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마사 넣어봅시다. 마사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플러스 96 마이너스 32 됐나요? 그럼 96 빼기 64니까 32 그래서 32, 3번이 정답입니다.
6번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거예요. 6번까지 하고 얘들아 다음 시간에는 그 이차함수 요 뒤에 필시제 남은 거랑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 뒤에 유제 세 문제 과제로 나갔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뒤에 남은 것까지 풀이할 거예요.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하고 6번 넘어가서 읽으세요. 지울게요. 갑시다. 자,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고 최대가 5래요. a값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최대값, 최대치도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 스텝대로 가보자. 그 루틴대로 가보자. 첫 번째 뭐 하자? 개형을 파악하자. 개형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그럼 fx는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는 건 맞아. 축을 파악을 해놓자. 자, 두근의 합 몇이에요? 좋아요. 2a예요. 반띵? 그럼 축은? x는 a에서 축인 거예요, 얘들아. 됐나요? 최대가 5래. 근데 얘들아,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 a,5네. 가 아니라 얘들아,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 요 범위 내에서 최대가 5인 거야. 괜찮아? 그러면 얘들아, 0에서부터 5가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0에서부터 5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축을 중간에다가 두고 여기가 0, 여기가 5일 수도 있고 그리고 0이랑 5가 둘 다 A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형성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케이스가 그렇게 세 가지인 거야. 그 케이스 세 가지를 다 볼 거예요. 0이랑 2요. 나 뭐 5라고 했죠? 미안해요. 0이랑 2가. 괜찮을까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자, 0에서부터 2가 여기서 시작을 해봅시다, 얘들아, 우리. 괜찮을까? 그럼 그 케이스는 A가 2보다 클 때예요. 쌤, 이거는 왜 이렇게 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여기가 A야, 얘들아. 맞아? 그러면 0에서부터 2가 여기가 X는 0이고 여기가 X는 2인 거야. 그럼 나는 함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본다는 거야. 됐나요? 그럼 얘들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그냥 0이랑 2가 아예 그냥 이쪽에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A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갈게요. 왜냐면 가장 큰 값인 2보다 A가 커버리면 0이랑 2가 완전히 A 왼쪽에 이렇게 자리를 할 거 아니야. 요 케이스에 대해서 보는 거야. 됐나요? 네. 그럼 요 케이스에서면 최대가 5래 얘들아. 그럼 이때는 뭘 넣었을 때 함수값이 5라는 거야? 2 넣었을 때. 왜냐면 어디가 최대니까? 여기는 지금 F2가 여기가 최대니까 얘들아. 괜찮을까?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F2가 5일 때를 맞춰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F2가 5니까 넣어줍시다. F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4A고 얘가 5라는 거야. 됐나요? 그럼 이때 A는 몇이에요? 4A는 9니까요. A는 4분의 9예요. 자, 근데 얘들아 이 케이스 자체가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A가 2보다 클 때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A가 4분의 9가 나왔어. 얘는 4는 2.땡땡이기 때문에 2보다 크죠. 그럼 이 케이스에서 전제하고 있는 이 A의 범위에도 부합을 하니까 괜찮아? A가 4분의 9 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될 수 있는 거야. 됐나요? 그럼 얘 가져가. 얘 가능해.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볼게요. A가 이번에는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생겼고요. 축이 A인 건 변하지 않지 얘들아. 맞아? 이번에는 축을 가운데로 두고 0에서부터 2가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야. 요렇게. 그럼 볼게요. 이때는 A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을 때 됐나요? 근데 여기서 A가 2랑 같을 때 뭐 이렇게 넣어줍시다. 부동어는 뭐 아무 때나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때는 최대가 어디서 최대예요, 얘들아? 여기서 최대죠. 그럼 이때는 FA가 5일 때의 A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맞춰준다고. 그럼 FA 따져봅시다. FA 몇이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제곱이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얘가 A제곱인 거거든? 맞아? 얘가 5일 때 생각을 해보자. 됐나요? 그럼 A제곱이 5인 거니까 A는 뭐야? 풀마 루트 5예요, 얘들아. 풀마 루트 5. 맞아? 일단 마이너스 루트 5 안 돼. 마이너스 루트 5면 A가 0보다 크거나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A 값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안 되죠. A가 루트 5일 때 생각을 해봅시다. 루트 5는 얘들아 어떤 정수 사이에 있어? 루트 4보다는 크고 루트 9보다는 작단 말이야. 제곱수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루트 5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거야. 그러면 안전한 척한다? 우리 시은이 눈을 똑바로 원래 뜨고 있었던 척. 시은아 너 이거 잘하잖아. 최소 막 날라다녔잖아 겨울방학 때. 네. 그치? 지금 땅에 아예 붙어있어 시은아. 다시 일어나서 하늘로 날아야지. 그치? 천재시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본인 피셜 천재시래. 진짜. 근데 천재 맞는 것 같아. 무언가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할게. 시윤아 알겠지? 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루트 5는 얘들아 2점 땡땡인 거야? 그러면 루트 5여도 안 돼. 맞아? A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요 케이스에서는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만족하는 A 값은 여기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우리 모든 케이스들을 다 봐주셔야죠. 케이스 3번. 이번에는 어떤 개형이야? 자, 축은 A야. 맞아? 그럼 0에서부터 2가 얘들아 이건 지금 A가 정말 뭔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경우들을 다 따져주는 거야. 그쵸? 그럼 0에서부터 2가 이렇게인 거야. 맞아? 그럼 난 어디 사이에서 보면 돼? 여기가 F0이랑 F2 사이에서. 얘들아 아까 여기서는 F0이 여기 있고 F2가 여기 있어서 요 사이에서의 최대값 따져준 거였어요. 됐죠? 그럼 요때는 어디가 최대겠어 얘들아? 여기가 최대인 거야. 즉 요때는 F0이 5일 때 따져주시면 되고 요 케이스는 A가 가장 요 범위 내에서의 큰 값인 0보다 작아버리면 되잖아. 요 케이스예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가 A가 0보다 작고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넣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이때는 가장 높은 위치, 0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가지니까 F0이 5일 때를 만족하는 A가 이 범위를 만족하면 그 A 값도 가져갈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럼 해봅시다. 그럼 이때는 F0을 5로 만들어준 A 값을 찾아볼 거야. F0은 몇이에요? 0이죠? 에? F0은 0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A가 0일 때 잠깐만 얘들아. 상수 A값 최대 5 F0 무슨 말이야? F0이 0이죠 얘들아. F0이 5예요 아니에요? F0이 5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이 케이스에서는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F0은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F0에서 최대란 말이야. F0에서 최대인데
얘의 최대값은 0이 아니라 반드시 5가 나와야 돼. 맞아요?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최대값이 0에서 갖는 최대값이 f0이 맞는데 함수값이 무조건 0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어. 맞아? 따라서 이때는 최대값을 5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최대를 5로 만들 수가 없어. 따라서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네. F0이 0으로 딱 떨어지잖아. 맞아? 얘는 무조건 최대가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5가 될 수가 없어. 따라서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문제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는 첫 번째 케이스고 그때의 A 값은 4분의 9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나요? 정리할게요. 테마가 얘들아 과제 있잖아요. 과제가 2차 방정식, 2차 함수 다 풀어오는 게 아니라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라고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